사장님, 어제 SBS 비즈 경제한정 생방송 잘 봤어요.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생방송 촬영에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가신 것 같은데 종부세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주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어제 국토연구원에서 집값 잡는 방법에 대해 양도세보다 취득세를 높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 얼른 알려주세요. 국토연구원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신 거죠? 네. 국토연구원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늘 말은 똑같네요. 항상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는 뭐라고 했죠? 거기서?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거래 비용은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가지고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요? 거래 비용 올리겠다고요? 맞나요? 네. 거래 비용 올라가면 잡히겠어요? 당연히 안 잡히죠. 지난 정부 때 뭐 했죠? 거래 비용 낮추고 보유세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둘 다 낮추고 높이고 했나요? 다 높였잖아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세금으로 뭔가 세상을 크게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우리끼리 재밌게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들은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국책연구원이니까 국립대든 사립대든 교수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양반의 나라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말은 높게 평가되잖아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관에서 주로 잘 들어주는 편인데 국책연구원이 얘기한다는 뜻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도 된다는 용인이 있었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추정을 해보는데 국책연구원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 일주일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조세 뭔데? 그 기관 이름 뭐죠? 조세연이라고 부르는데요. 풀네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입니다. 세금 걷는 거에 재정까지 붙여서 왜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1인 1표잖아요. 사람의 차별은 없다고. 옛날엔 여자도 투표권 없었잖아요. 유색인종 없었던 나라들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로 곧바로 1인 1표제가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데 1인 1표제 그거 얻어내려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고 평생 싸워왔던 게 바로 1인 1표제인데 그 근간을 흔들겠다는 얘기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툭툭 던지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그 보고서 쓰시고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만두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참 당황스럽고 그게 발간이 됐다는 사실조차 매우 놀라운데 핵심 내용은 뭐냐? 젊은이들 표 더 주자는 겁니다. 젊은이들 표를 왜 더 줘야 되죠?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20대한테 몇 표요? 20대한테는 4표, 50대는 3표. 30대는 왜 더 안 줘요? 40대는 더 안 주고 20대는 소중하고 30대는 안 소중해요? 표는 양극화 해소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20대와 50대한테 표 더 주면 양극화가 해소되나요? 이거 정치색이 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대, 50대가 지지하는 어딘가가 있나 보죠? 거기에 표수를 때려줘야 되나 보죠? 이런 얘기가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국책연구원 뭐예요? 국책연구원 돌아가는 돈이 민간기업에서 기부해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민간 띵크탱크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 월급 줘가지고 그분들 밥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이런 이상한 글이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뭐라 그래? 민족의 특단 같은 게 한번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특유의 문화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아까 조세연구원 얘기 말고 원래 하던 얘기 국토연구원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가 국토연구원에 나왔던 취지가 뭘까요?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왜 자꾸 집값을 잡죠? 국토는 국토만 했으면 좋겠는데 주택은 딴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 집값이 잡힌다면은 진작에 잡혔겠죠. 이런 거 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테스트 해봤던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도대체 언제입니까? 2002년 월드컵 할 때면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내용들 주구장창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잡혔나요? 안 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래 비용 낮추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보유세도 낮춰야 되는 게 필연적입니다. 특히 시장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미 거래 비용이 그럼 낮으냐? 취득세 엄청 높습니다. 특히 어디서 높으냐?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우 높습니다. 1주택자야 똑같을 수 있지만 2주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법이 안 바뀌어서 지금 8%잖아요. 취득세, 부가세도 있으니까 좀 더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들에서 매우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딜까요? 지금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이런 거래 비용 증가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둘 방법은요, 거래를 많이 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많이 시키는 게 모두에게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좀 쉬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갈까요? 다 자신들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조차 계획서를 누가 올리는 순간 제대로 된 윗사람이라면은 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 연구 계획서 자체를 그 순간 찢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